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최희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을 압축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안 들어도 다 느낌이 오시죠? 네. 오늘 주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와의 만남이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저 별거 아닌 그런 것처럼 평범하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인생 역전에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도 좋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는 사람과 애터미를 진짜인지 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죠. 삶에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를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이요. 네. 애터미를 통해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나요? 네. 결과가 오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애터미라는 게요, 그냥 애터미 안에서 내가 한 일은 별거 없거든요. 그냥 그저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터미 와서 뭐 복잡한 일 있었어요? 특별히 막 어려운 일 있습니까? 네. 특별한 막 기술이 있어야 됐어요? 지식이 필요했나요? 특별한 게 없거든요. 막 돈 많이 뭐 투자해서 뭐 해야 되는 일 있었나요? 뭐 권력이 빽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냥 이 일이 애터미 사업 자체가 그냥 그저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별거한 일을 하는 건데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슈퍼 바꾸는 일인 거예요. 맞죠? 네. 내가 매일 먹고 쓰던 그런 생필품들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이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야 되는데요, 애터미와 함께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바로 지금이다. 그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라인 미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느낌이 왔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라인 미팅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죠. 저희가 어제는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깜짝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우리가 하루도 빠뜨릴 수 없이 계속 라인 미팅이 있구나. 하루에도 몇 건씩 있거든요. 한 달 해봐야 30일이죠?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라인 미팅을 통해서도 상당히 어떤 그 라인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어제 모 팀장님께서 라인 미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라인 미팅을 누가 주선했을까요? 상위 국장님이 주선해 줬을까요? 아니었어요. 이 팀장님이 주선을 했는데, 그분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센터장님 방이나 이 본부장 방에서 많은 분들이 라인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 방을 한번 써보나, 나는 언제나 저 방을 한번 써보나 하게 굉장히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 그런 기회가 없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쓰면서도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죠. 네. 그 느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나도 한번 저 방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어떤 뭐 피해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충격을 받았냐면, 지난번에 이정분 국장님의 우측 라인 미팅이 있었어요. 그날 그분이 우연히 그거를 참관을 하게 되면서 속으로 엄청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았죠. 이정분 국장님의 우측 라인 미팅이 거의 여기 막 뒤에 다 찰 정도로 굉장히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자기 국장님이 딱 머리에 떠오르더래요. 우리 라인도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한쪽만 미팅을 한 거였잖아요. 한쪽만. 네.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위에 상위의 국장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라인 미팅을 주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또 얘기없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실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이 사업이 관계 사업이잖아요. 관계 사업인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제 어떤 분을 초대했냐? 생초보.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인데 애터미 사업을 막 열정적으로 막 시작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초보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지인을. 그런데 이분이 그 상위 국장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측에 거의 꼭대기에 가입을 시켜놓으신 분이세요. 이 팀장님이.
지금은 팀장님이시죠. 가입만 시켜놓은 상태로 그냥 휴먼이었어요. 휴먼. 코드만 죽지 않은 상태로 붙어있는 그냥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 내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4년 이상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이분과 별개로. 그런데 이분 한 줄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4년 정도 내려갔으니까 이분이 사업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 팀장님들이 막 여러분이 나오고 판매사들이 여러분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펼쳐졌겠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4년이 지난 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부자시거든요. 이분이 원래 부자였거든요. 빌딩도 가지고 있고 강서구에 부자셨는데 워낙 또 이분이 막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씀씀이도 크고 그런데 하여튼 어쩌다가 보니 이것저것 하는 과정 중에 다 날려먹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빌딩도 없고 큰 부자는 아니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가 나중에 귀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거든요. 내 인생에 이제 모든 기회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가 어느 순간 딱 귀에 들어오면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나 보다. 애터미를 통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내 삶에 마지막 희망이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진행이 되니까 늦게 나오셨잖아요. 이럴 때 어떨까요, 여러분? 이 밑에 파트너들하고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스폰서님은 본인이 일을 하는 중에 알고 지내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입이 돼가지고 본인이 꽁지에서 나중에 이분은 가입만 돼 있고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스폰서님의 교육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본인이 애터미를 만나서 비전을 보고 사업을 열심히 꽁지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튀어나왔어요. 이분 관계가 항상 안 좋았습니다. 왜 이분은 한 줄이 그냥 끝나버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신경 써. 여기도 그닥지 뭐 신경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여기를 전혀 방관을 했기 때문에 항상 관계가 서로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년 만에 나왔는데 이 팀의 분위기가 거꾸로 더 좋아졌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잘못 보면 괘씸죄에 걸리거든요. 파트너들한테 괘씸죄에 걸립니다. 왜 4년 동안 놀다가 다 한 줄 만들어 놓으니까 늦게 나와서 자기 한 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괘씸죄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알아듣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여기를 안 하셨어요, 처음에. 이분들하고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인드가 크니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이 막 더 활기차지고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좋게 되고 이분들과 함께 밥도 먹고 항상 이렇게 어울리고 하다가 여기에 인맥도 내렸습니다. 너무 큰 대실적인데 팀장과 판매사들이 우글우글한데 여기다 오히려 본인의 가족을 내렸어요. 자식들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인들 이런 분들 초대를 하셨는데 애터미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팀장에 승급하신 거예요. 2달 만에. 그러면서 지인들 막 초대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100% 사람들이 전업으로 뛰어나오지 않잖아요. 어제 보세 깜짝 놀랐어요. 그분 테이블이 구석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을 자주 가서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어제 초대되신 분들이 거의 생초보 내지는 지하 조직이더라고, 지하 조직. 여기에 정상 출근을 못 하는데 본인들끼리 나름대로 움직이는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애터미를 싫어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살면서 애터미를 얼마나 전달을 받았겠어요. 어제 초대되신 분들이, 그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애터미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애터미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애터미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다녔대요. 절대 애터미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리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절대 애터미를 도와주지도 않고 가입하지도 않고 절대로 안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애터미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이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언니 그거 왜 하냐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라면 하고 나온 거예요. 언니가 한다면. 그동안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죠. 이분이 평소에 굉장히 잘 살으신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베풀면서. 아마 조민선 센터장님과 조민선 센터장님이 2세 났어요. 2세 났네. 그 정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관계를 잘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어제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애터미는 절대 안 할 일인데 언니라면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언니라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제 막 외치시는 겁니다. 12월 달에 팀장에 가겠다고. 어제 초대되신 분들이. 이분도 오신 지 2달 만에 팀장 가셨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12월 달에 국장 하겠다는 거죠, 국장. 그래서 어제 초대된 협력자들한테 나 국장 할 테니까 도와줘. 근데 아니라는 대답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괘씸죄 걸려갖고 파트너한테 미움받고 항상 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좋은 그런 상황들 제가 보면서 정말 너무나 괜찮은 그런 라인 미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여기 사업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사실 애터미라는 이 사업이 너무 쉽다니까요. 뭐가 걸려 있어요. 내가 생필품 애터미 슈퍼로 바꾸는 거고, 내가 써보고 좋은 거 그냥 자랑질하는 거고, 그러면서 좋다는 사람 초대하는 거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관계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해놓고 그 사람이 위에 죽는 거잖아요. 초대는 왜 했는지 몰라. 초대는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라인 미팅을 잘 활성화시키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어제 일요일날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모 장로님께서, 연세가 있는 장로님께서 전도대왕이래요. 전도대왕이라고 초청 그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잠깐 들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거 모르시는 분? 이 전도 노하우였어요. 그래서 열매를 먼저 생각하면 절대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고 다녀야 된답니다. 그냥 막 알리고 다녀야 된대요. 그냥 막 씨를 뿌리는 거래요. 생각하고 뿌리는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가운데 건진다는 거죠. 우리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이 생각이 났어요. 듣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거죠. 알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도 대왕인데 엄청난 많은 분들을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밭이 옥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뿌려놓고 보니까 잘 자라는 게 있고, 또 뿌려놓고 보니까 그게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뿌려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행동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동네에 그 장로님이 사는 동네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대요. 미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분이 요즘 날씨 좀 쌀쌀해졌죠. 그런데 이분은 항상 타잔 옷을 입고 다닌대요. 타잔은 뭔지 알죠? 옛날에 타잔 나왔었죠. 그 옷을 입고 다닌다네요. 그리고 이 루즈, 빨간 루즈를 입술에 발라야 되는데 항상 눈주위에 발라서 안경테를 만들어야 돼요. 루즈로 안경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루즈로 안경테를 만들어서 시내 다니를 하면 다닐 수 있어요? 절대 못 나가잖아요. 절대 못 나가잖아. 근데 이 미친 사람은 어때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죠. 그냥 타잔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추운지도 모르고 더운지도 모르고 감기도 안 걸린다는 거죠. 감기도.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 미친 여자가 다니면서 별걸 다 주워 먹는데요. 쓰레기통도 주워서 먹고, 누가 버린 음식도 먹고, 막 상한 것도 먹고, 담배꽁초도 주워 먹고, 별걸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친 여자가 설사 한번 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병원에 한번 가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탈도 안 나는 거예요. 탈도 안 나는 거예요. 미치니까 탈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이 미친 여자를 봤대요. 그리고 이분이 차로 이동을 해서 어디를 갔는데 거기도 와 있고, 그 여자가 여기를 가면 저기 와 있고, 그냥 안 가는 데가 없더래. 안 가는 데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그런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는데 미치니까 감기도 안 걸려, 병도 안 나,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안 가는 데가 없어. 이거 우리가 하여튼 미쳐야 된다는 거죠. 미치면 힘이 안 들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매선 선생님과 제가 단돈 10만 원밖에 없을 때
처음에 미쳤으니까 그 건물을 등촌동에 얻죠.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근처의 식당에 우리 이갑순 팀장님이 그때 누룽지 오리 누룽지 백숙집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시거든요. 찹쌀 누룽지. 거기에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가게 얘기를 듣고 그냥 10만 원 들고 가서 계약했다니까요. 보고. 그런데 임대료 이 관리비가 한 달에 3, 400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백을 믿고 사람이 있어요? 인원이? 둘이 미치지 않고 얻을 수가 있냐고요. 그걸. 얻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감당을. 네. 둘이 생쇼를 다 하면서 할머니들 몇 명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집에 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지. 하나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잡아야 되니까 새벽 날 새고 그냥 문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밤새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와라. 그 밤에 늦게 집에 가면 오죽하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니까 가출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이로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1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미친 거죠.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제가 작년쯤에 그 테이블이 이렇게 엎어지면서 제 엄지발가락 뼈가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돗자리 깔고 잠을 자고 하면서 수납 창고에서 잠을 잤거든요. 밖에서 자다가 강의장에서 자다가 수납 창고에서 자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조혜환 국장님이 늦게 이제 같이 이렇게 놀고 어울리고 하다가 그날 거기서 자고 간다고 돗자리를 쫙 펼쳐놓고 센터장님, 조혜환 국장님 저 4명이 잤던 것 같아요. 4명이 잔 것 같은데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네. 네. 잠을 잤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납 창고 여러분 아시죠? 조그만데 거기에 4명이 누웠으니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히고 이게 걸쳐 있잖아요. 열고 닫을 수가 없어. 머리가 찍히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찾다 도저히 안 돼서 불을 켤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기어 나와야지. 살금살금 나오다가 그 머리를 안 부딪히고 발로 머리를 안 걸리려고 피하고 오다가 그 틀이 쇠인가? 쇠틀이잖아. 문틀이. 그 쇠에다가 탁 다리를 찍었는데 새끼발가락을 찍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눈도 뜰 수 없고 그냥 이게 만화 영화 보면 빙빙 도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입을 탁 틀어막았어요. 소리를 지르면 안 되잖아. 자는 사람 깰까봐. 입을 딱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서지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30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얘 또. 근데 한 6개월간을 아프더라고. 6개월간을. 그냥 뼈가 멍들었나 보다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뼈가 금간 거예요. 금간 거. 금 갔다가 지가 그냥 6개월 사이에 붙은 거예요.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까 아무것도 그냥 아픈지 뭔지 병원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애터미만 재밌는 거예요. 애터미 얘기하는 사람만 재밌는 거야. 애터미 얘기하는 사람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금명한 팀장이 그 할머니 애터미에 미친 이유로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주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누가 좀 이렇게 선물을 준 게 있어가지고 휴지인지 뭔지 이렇게 티슈를 이렇게 애터미 게 아닌 게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다니면 교회에서 휴지를 주잖아요. 선물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면 그걸 놓고 썼더니 애터미 리더스크럽 많냐고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싹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애터미 걸로 쫙 깔아놨다가 혼났다 가더라고. 그냥 집도 가출할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애터미 본인이 이제 막 미쳐갖고 할 무렵에 인터넷으로 자꾸 뭘 사는데 애터미 걸 권했다가 한두 번 써보더니 옛날 게 자꾸 익숙하니까 옛날 걸 자꾸 사람이 찾게 되잖아요. 또 다른 걸 인터넷으로 산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출을 해야지 아버지랑 못 살겠다. 이게 미치는 거죠. 이렇게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목표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미친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미쳤냐 이거지. 미쳤다고 하는데 안 미쳤잖아요. 너무 정신이 말짱말짱하잖아요. 너무 정신이 말짱말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이건데 다른 걸로 싸우는 거고 다른 일로 바꾼 거고 다른 일로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한번 제대로 미쳐보세요. 1년만 제대로 미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 미쳐서 그래요. 설 미쳐서. 그래서
설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 밥도 안 돼. 네. 죽이면 죽이고 밥이면 밥이어야 되는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설미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요. 어차피 항상 바쁩니다. 안 바쁘신 분 있어요? 백수가 과로사 안 되니까요. 백수가 더 바빠요. 네. 놀는 사람이 더 바빠서 여기 오지를 못해. 항상 바빠요. 애기들도 바빠요. 우리 하율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엄청 바빠요. 네. 그렇게 애기들도 바쁜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미치면 내가 바쁜 거에 바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변하는 게 막 두렵잖아요. 변화하는 게 두렵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거에 익숙한 거에 편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네, 변하는 게 무서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를 선택 못 빠져드는 거잖아요. 미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쳤다고 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애텀에 오셔가지고 성공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세월을 죽일 건지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차피 항상 바빠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건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압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다가 여러분 시간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몇 년 했는데 나는 이 정도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무의미한 시간이 1년, 2년, 3년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는 방법.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전에도 축지법 한번 알려드렸죠. 축지법이 뭐예요? 거리를 좁히는 거. 우리 무협지 같은 거 막 이렇게 소설 보면 막 하늘 막 날아다니죠. 축지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거리를 단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경호 스님과 만공 스님이 있었잖아요. 제자와 스승이 있었어. 그래서 뭐 어디에서 강원도 어디에서 합천까지 가는 그 장거리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장신입니다, 장신. 박정길 사장님보다 훨씬 커. 2배야. 그냥 장신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자 만공은 키가 조미수 선생님보다 조금 작아.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이 개나리 못집을 제자 만공이 딱 지고 경허스님은 스승님이잖아. 뒷짐을 딱 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님이 한 번 걸을 때 이 제자는 막 그렇게 걸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성큼 걸을 때. 그러니 그 먼 길을 가는데 제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를 꽁지를 따라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뒤꿈치는 까지는 것 같고 발바닥은 아프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투덜이가 됩니다. 투덜.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딱 멈추더니 축지법을 알려주겠다. 힘드냐? 힘들대. 그럼 축지법을 알려줄 테니까 따라하겠냐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축지법을 알려준다더니 성큼 걸어가지고 저기 보리밭에 마을 어귀에 딱 다다르니까 보리밭에 왜 젊은 아낙네가 어린 아기의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잠깐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러니 스승님이 성큼 걸어가더니 그 젖을 빨고 있는 아기를 탁 들쳐매더니 그냥 자기가 그 젖을 빨고 있는 거야. 아기를 밀쳐내고 본인이 스승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스승님 그게 무슨 해계망측한 짓이냐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비명을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난리가 났죠. 사람 살리라고. 이 땡준이 사람 산다고 사람 살리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보리밭 낫으로 이거를 베고 있던 남편이 일을 하다가 부인 비명소리 나니까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웬 중놈이 자기 부인을 희롱하고 있네. 낫을 들고 쫓아옵니다. 낫을 들고 막 쫓아오니까 경호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스승님이 어떻게 됐어요? 경호스님이 도망가는 거죠. 이제 도망가는 거죠. 만공 어떻게 됐을까요? 네. 스승님은 도망가는데 이 장신이라 막 몇 걸음 뛰니까 저까지 도망가는 거야. 만공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살려도 그 자리에서 여기 꽁지야 나살려라 하고 앞도 뒤도 안 보고 뛰는데요. 어떻게 달렸는지도 몰라. 그냥 막 죽을 똥살똥 뜁니다. 예, 뭐 낯을 들고 쫓아오니까 남편이. 그래가지고 어느 만큼 왔는지도 모르게 왔는데 보니까 바위에 스승님이 앉아 계신데 다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난리가 났어요. 스승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스승님 이게 무슨 짓이가 난리 나니까 너 여기까지 오는데 뒤꿈치가 아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발바닥이 아팠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 아팠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뭐가 안 베이려고 죽을도 살도 뛴 거죠. 이게 바로 축지법이라는 겁니다. 축지법. 이게 여러분들이 애터미 하나에 제대로 꽂혀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애터미 성공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면 처음에 엄청 서둘러야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 고객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의 차이.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의 차이. 고객을 6개월에 한두 번 만나면 그게 내 고객 제대로 될까요? 파트너도 마찬가지죠. 매일 얼굴 보면서 마주치는 파트너. 아니면 한 달에 겨우 한 번 보는 파트너. 네, 한 달에 한 번 보는 파트너는 파트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소비자죠, 소비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계속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빠른 시간 안에, 빠른 기간 안에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면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만나는 남녀와 한 달에 한 번 집안에서 올라와서 만나는 남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언제 헤어질지 몰라. 매일매일 만나야 불꽃이 튀고 눈이 돌아가고 그래갖고 뭔 일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야 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일 다 보고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다 하고 나서 애터미를 여벌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습관이나 여러분들 저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빠른 그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이거를 강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꾸준히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또 앉아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리더스에 가고 싶다 하고 오토 판매사에 되고 싶다 하고 근데 오토 판매사에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오토 판매사에 몇 달 있으면 오토 판매사에 될 거래요. 근데 그분이 판매사도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뭐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을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 이루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달성시키는 게 훨씬 내 습관이나 이게 바꾸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게 습이 돼야 되고 득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그래야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목표는 시간을 압축을 해줍니다. 나의 어떤 시간을? 성공 시간을 당겨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공을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단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 걸려서 오토 판매사 되실래요? 10년 걸려서 내 사업을 끝내실래요? 3년, 5년 만에 끝내실래요? 3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빨리. 3년, 5년에 끝내야 빨리 끝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3년, 5년 만에 끝낸다 하는데 지금도 3년, 5년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단축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더라. 알아들어야 되더라. 우리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멋진 사업이에요. 진짜 내 인생을 너무나 멋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공부가 필요합니다. 뒷공부. 근데 뒷공부를 안 하시고 앞공부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애터미 사업도요. 맥을 알고 이 맥 가닥을 잡고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맹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닥을 잡고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성공의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성공의 구도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애터미는 몇 줄 사업이에요? 나로부터 2줄 사업이죠. 2줄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몇 줄을 완성시켜야 돼요? 2줄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줄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내가 2줄 다 하는 사업이에요? 한 줄만 하는 사업이에요? 2줄 다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전업자인 경우에 내가 전업자입니다. 전업자. 내가 전업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에 있는 스폰서와 함께 일을 하겠죠.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놀고 있지 않은 스폰서야. 여러분들 스폰서를 잘못 만났네, 잘 만났네 할 게 그 기준이 뭘까요? 나는 스폰서를 잘못 만나서. 스폰서가 점수 팍팍 내려주고, 그죠? 밥 팍팍 사주고, 그럼 스폰서 잘 만난 거죠? 아니요.
내가 스폰서를 잘 만났다는 거는 열심히 애터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폰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폰서를 만나면 스폰서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 스폰서가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여기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두 줄을 다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잘 어떻게 열심히 받쳐주고 계셔서 내가 수월하게 한 줄이 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줄이 너무 큰 대실적이야. 너무 큰 대실적이야. 뭐 내가 손쓸 수 없을 정도까지도 그냥 너무 큰 대실적이고, 그리고 스폰서가 계속 여기를 해주고 있어. 스폰서가 놀지 않으니까. 스폰서도 한 두 줄 뿐이잖아요. 또 스폰서의 한 줄이 엄청 대실적이면 스폰서가 이 자기 소실적인 부분이 달려있으면 또 이 줄 엄청 열심히 하겠죠. 이 줄이 막 내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엄청 큰 대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꾸준히 이 줄을 잡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해야 되죠. 네. 내가 전업자라, 이분이 전업자가 아니고 그냥 소비자이거나 단순 소비자이거나 그냥 가끔씩 뭐 저기 알바식으로 그냥 돈 따먹게 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여기를 키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주니까. 내 밑에서 진짜 사업자가 나오면 이분들은 또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전업자라면 여기를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두 줄을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줄을 서로 보고 조율을 잘해야 돼. 조율. 피아노 이 건반을 조율을 안 하면 소리가 이상해지죠. 네, 예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기타나 뭐나 모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율이 안 되면 삑살이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율을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어야 돼.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잘못 맞추면 죽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떡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내 사업의 좌우를 잘 보고 균형 있게 맞춰 나가는 게 내가 사업을 하는 거고 전업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스폰서가 일줄을 해주고 있고 이 줄이 나한테 너무 큰 대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소실적을 돌보지 않고 대실적만 하는 분이 계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 성공의 구도를 갖춰야죠. 이분이 만약에 부업자라면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아, 나는 부업자라서 그냥 내 거 먹고 쓰는 거나 하면서 이렇게 돈 따먹게 하는데 내 밑에 파트너는 꼭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이쪽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여기다 넣어준다. 너무 훌륭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로 끊임없이 스폰서가 돌봐주에도 불구하고 대실적만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사회 방향이 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성공 구도를 갖춰주셔야 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는 내가 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역할. 이제 판매사가 됐고 어떤 직급에 갔으면 오토가 돼야 되는 거죠. 오토가. 오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또 내 밑에 파트너한테 비전 아닌가요? 네. 이럴 정도가 되면 여기를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균형을 맞추면서 여기도 같이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또 그러면 또 아유 센터장님도 그랬잖아요. 또 이러시는 분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센터장님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센터장님도 사람과 점수는 포인트는 어디로 갈까요? 네, 소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대실적도 하겠지만 소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대실적에는 내 몸과 마음이 가는 거고 소실적에는 점수와 내 인맥이 가는 거예요. 네. 그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갖춰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 구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면 너무 차이가 나면요. 나중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센터장 같은 그런 대단한 마인드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잘 갖추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말판을 잘 세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 처음에 여러분들 레그 다실 때 이 말판 잘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명단 작성을 하잖아요. 명단 작성을 하면은 이거를 보시고 명단 없이 막 가입을 해버리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명단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 좌측과 우측에 어떤 구분을 지어서 어떤 것대로 좀 가입을 시켜야 되겠다를 조금 미리 아웃라인을 잡고 있으면 나와 함께 일을 할 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소비자를 위에 막 달아놓고 리더가 여기 달려있으면 네. 이분들이 여기를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위에 세우고 나와 함께 참모로 갈 리더를 위에 세우고 큰 사업자를 위에 세우고 일반 소비자나 또 이렇게 잔잔한 사업자들을 밑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위에 붙어 있어야 소비자들 밑에 있으면 그 소비자들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승급의 구도도 갖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레그를 잘못 달아가지고 좀 애를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이게 리더인 줄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분이 그냥 나와 함께 처음 시작하니까 같이 잘 되자는 마음으로 다 같이 리더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단 작성을 잘 해가지고 알칸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업에 좀 그래도 순탄하게 갑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우리가 내가 그냥 소비자 개념으로 가는 분은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 리더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됐을 때 이분들이 승급을 하면서 오토가 돼줘야 되고 각자의 구도를 갖춰줘야 되고 또 자기 밑에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또 하나의 큰 리더로 성장을 해줘야 되고 이 구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세운 리더들이 그 역할을 전혀 못해버리면 위에 있는 이 큰 리더는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판을 참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장격제하라. 이제 애텀에서 자장격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내가 스스로 장수가 돼서 나가 싸워서 못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꽁지야. 꽁지예요, 꽁지. 내가 꽁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고 계십니다. 꽁지가 아마 레그마다 다 있잖아요. 솔직히 꽁지가 다 과다모 다 꽁지 아니에요? 네. 아유 누군가가 나오면 여기는 누군가는 꽁지일 것이고 또 누군가는 꽁지일 것이고 여기서 나오면 계속 꽁지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그런데 이 꽁지라는 말을요. 내가 애텀에 입사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 꽁지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애텀에 입사한 지 오래됐어. 근데 자기가 꽁지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명히 내 밑에 꽁지가 있을 건데 본인이 꽁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나는 리더여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계속 내가 꽁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밑에서 사람을 못 키워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본인이 혼자 투자를 다 한대. 항상 본인이 혼자 투자를 다 한다고 맨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맨날 징징거리잖아요. 징징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혼자 투자를 다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 스폰서는 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혼자 두 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위에 있는 스폰서가 자기 두 줄 중에 한 줄에 있는 누군가와 놀고 있을 거란 얘기죠. 자기 두 줄 중에 한 줄과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자기 혼자 두 줄 다 하고 있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냐면 스폰서가 점수 내려주는 사람 달아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스폰서는 그냥 다 점수 내려주고 사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안내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길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점수가 있으면 늘까요? 안 늘까요? 당연히 그렇죠. 뭐 점수를 꿀꺽하겠어요? 어디다가는 넣어야 되겠지. 그냥 끊임없이 그 스폰서는 점수를 넣고 있는 거죠. 어딘가에. 넣어야 될 때 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항상 이게 두 줄에 있어서의 어떤 뭐 불만인 거더라고. 불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밑에 이제 어떤 스폰서 밑에 판매사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스폰서 밑에 이제 판매사가 있습니다. 이게 판매사예요. 판매사 이 밑에 두 줄 있겠죠? 두 줄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당팀이라고 할게요. 원당팀. 여기는 사실은 원당팀이 아닌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울팀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이 판매사를 오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판매한 점수나 자기 먹고 쓰는 점수를 내려줄까요? 안 내려줄까요? 네. 어차피 2줄 아니면 2줄이기 때문에 내려준다니까요. 그럼 내 밑에 판매사를 오토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이럽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데스 하이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에 항상 핵심은 뭐라고요? 드라이빙 데스 하이럽. 드라이빙 어디로?
깊게 생장점으로 깊게 뎁스로 화이력 꽁지에 불을 붙여라. 항상 밑불지르기 작전을 하는 거죠. 밑에다가 계속 불을 지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뜨거워하고 사업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하나가 있어도 꽁지에, 사람이 하나가 있어도 꽁지에, 양쪽 꽁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넣게 되겠죠. 이 스폰서도 여기 아니면 여기에 넣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에 뎁스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뎁스는 깊게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스폰서가 이 자기 밑에 파트너를 판매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있는 점수를 여기다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이 스폰서가 여기에다가 이 판매사의 좌측에 점수를 넣어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어떤 이 파트너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상위 스폰서한테 전혀 도움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스폰서가 여기에 점수를 넣어줬기 때문에 점수 자체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받은 걸까요? 받았어요. 이 스폰서가 여기에 점수를 넣는 순간 이 판매사는 여기를 돌보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폰서가 이쪽 우측에다 점수를 넣어주면 이 판매사는 여기에 관리하면서 여기다 점수를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폰서가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받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엮여서 연줄연줄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죠. 본인이 모를 뿐이죠. 근데 모든 어떤 영향력이 골고루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도움이 전혀 안 갔으면 다른 쪽을 이쪽을 돕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여기도 정신없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를 덜 돌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돕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간에. 나는 뭐 전혀 위에 있는 사람이 스폰서가 도와준 게 없으니까 니들이 날 뭘 도와줬냐, 뭐 스폰서라고 하면서 날 뭘 도와줬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분이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영향력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항상 스폰서가 뭔가 이렇게 막 보이는 뭔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면서 돌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업의 맥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나로부터 단 두 줄을 정확히 키우는 사업이고, 이 뎁스라는 표현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지 여기가 내 생장점이야, 여기가 내 생장점이야, 여기가 내 생장점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도 이분의 생장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분이 만약에 여기 두 줄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기가 뎁스라고 치면, 생장점이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은 왜 스폰서가 맨날 여기만 생장점이라고 하냐 하지 말고 요분의 생장점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뎁스 생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잡아주는 그분과 함께 열심히 으쌰으쌰 하시면서 하는데, 내가 내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안 돼요. 함께 힘을 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나한테는 내가 열심히 해야 큰 도움이 되는 내 위에 상위 스폰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줄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막 헤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성공했을 때 그 스폰서한테 반드시 어떤 큰 영향력이 되는 그 스폰서가 있다니까요. 나한테. 그분과 함께 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폰서한테도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또 많은 어떤 그런 안내를 받으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스폰서가 내 이 한 줄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떤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줄도 안 넣는다고 삐지는 거예요. 맨날 여기도 도우라고. 그러면 이분은 왜 나오시는 거야? 집에서 그냥 돼지클럽 되면 되잖아요. 스폰서가 한 줄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야. 이 줄까지 도우라는 거야. 이 줄까지. 집에 가셔야지. 그냥 집에서 편안히 그냥 받아 드셔야지.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도운 사람이 더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한 5, 6년 되다 보니까요. 스폰서가 제일 열심히 도운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더라.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정말 애를 먹이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투덜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덜 돕거나 덜 이렇게 손길이 못 미친 데는요, 자기들끼리 살아남으려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항상 어떤 스폰서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끊어지고 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이라는 게 항상 밑으로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드라이빙 뎁스 하이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 좋은 건 거예요. 내 밑으로 계속 그 영향력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떨어지면 나는 그만큼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제 내 밑에 돌고 있다는 거는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 사업을 돕고 있는 거고 내가 할 일을 대신 돕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대신 돕고 있는 거예요. 스폰서가 한 줄을 잡아주고 있으면 내가 할 거를 돕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두 줄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이 줄을 도와주니까 내가 할 걸 돕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또 여기를 열심히 하면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몇 대 몇으로 좀 내가 일을 할 것인가. 대실적 쪽에는 뭐 대실적의 크기에 따라서 한 40% 일을 한다고 치면 소실적에 60%의 힘을 쏟아야 되겠다. 뭐 이런 비율을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 일백 자체는 어차피 우리는 두 줄 마케팅입니다. 두 줄을 내가 다 붙잡고 가야 나중에 힘들지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실적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 잡고 가시는 거고 항상 드라이빙 뎁스 화이러블라 항상 꽁지를 밑불지르게 해서 많은 사람한테 동기부여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지 않고 있고 출근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 옆으로 가지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가지를 자꾸 뻗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노트에다 요즘에 계보들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어디서 어떻게 뻗어져 내려가는지 막 이 줄기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어떤 분을 봤는데요. 계보도가 엄청 화려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내려가다가 사업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이렇게 뻗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이렇게 막 옆으로 막 펼쳐져가지고 얼마나 계보도가 옆으로 이렇게 퍼졌는지 뭐 찾을 길이 없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힘이 없어지는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내부가 깊게 쫙 드라이빙 뎁스에서 두 줄로 쫙 뻗어 내려가가지고 큰 거대한 고목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줄기만큼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목이 돼줘야 돼. 그래서 정말 여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헷가닥 가서 빠져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거목으로 크게 튼튼하게 두 줄을 내려주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꾸만 옆으로 세서 내 글을 자꾸 옆으로 빼면요. 우리 가족 옆에도 성공해야 되고 내 친구 친하니까 성공해야 되고 해가지고 계속 옆으로 줄기 뻗어주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인맥인데요. 그 사람이 인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은 그냥 가족 정도만 옆에 내려주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내려줘야 이분이 힘을 받잖아요. 이분이 힘을 받잖아요. 스폰서가 인맥을 내려줄 것이고 관리하다 보면 계속 여기가 한 줄 내려가니까 힘을 받잖아요. 여기다 딱 빼놓고 나니까 결국 이 사람이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아무런 영양분도 산소도 햇빛도 받지 못해서 결국 굉장히 힘이 없다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빼놓고 나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들도 자기들 수당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옆으로 사람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사업자가 제대로 아닌 경우에는 가족들 위주로 내려줘라. 어차피 그 사람이 안 하면 가족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업적으로 정말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애터미를 알아보고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옆으로 자꾸 빼놓고 일하지 않는 사람 옆으로 빼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오합지졸이야.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워버렸구나. 이 국장 밑에서 4년 만에 팀장이 나와서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튀어나옵니다. 계속 4년 동안 국장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팀장을 만들어내고 판매사들이 울고 쏟아지고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4년 만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어떤 상황이 그전에는 일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4년 만에 자기가 뭔가 깜깜한 일이 생겼을 때 애터미 여든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보도를 봤는데 어마어마한 조직이 내려가 있어. 비전을 봐볼까요? 내 인생을 걸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 더 해보리라 하고 동기부여를 받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밑으로 드라이빙 뎁스 하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다 하나씩 흩어져가지고 이 줄이 제대로 내려가 있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큰 힘을 받지 못하죠. 큰 물줄기, 대줄기가 있어줘야 한다. 그러면 누가 튀어나와도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의 핵심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격은 감춰야 됩니다. 물론 성격 관리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질을 부리시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부르셔야 되고 부인한테 부르셔야 되고 웬만하면 여기서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공하려고 왔고 내 목표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 내 밑에 파트너 조직이 다 펼쳐져가지고 이제는 빼갈래야 빼갈 수가 없을 때가 될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무실적 회원이 6개월이면 다룰 수 있다 하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이후에 가입된 사람은 무실적이면은 옮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 내가 사지 않았는데 위에 있는 스폰서나 누군가가 내 코드를 죽이지 않으려고 뭐 티슈 하나 사놓고 칫솔 하나 사놓으면 전화하면 빠졌죠. 근데 6개월이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실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2019년 2월 이후로 가입된 사람인 경우에 6개월간 무실적이라는 거는 내가 산 것만이 아니고 스폰서가 점수 넣어준 것조차도 없어야 무실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6개월 이후에 아무런 점도 찍지 않았을 때 6개월 이후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점 하나라도 찍고 스폰서가 칫솔 하나라도 하면 이분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이게 무실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1년 금방 가죠? 금방 갑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1년이 후딱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못 붙어가지고 우리 스폰서는 남한테 따르고 일도 하나도 안 해.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이 보상플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사업도 엉망으로 진행을 해. 그런 경우에 여기 달려있는 그 누군가 정말 애타게 비전을 보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은 굉장히 깝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1년 있다가 딴 데로 옮기려고 했대요. 옮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 사업이다 보니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그 사람 말고 그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거기를 배신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달아났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네. 또 어떤 분은 막 일을 안 하면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개보도만 보고 누가 빨간 불 떴나 봐가지고 막 그 사람 코드 빠질까봐 막 그것만 막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 레그를 키우시고 계속 밑불지르기를 하고 점수가 들어가면 이 사람 비전부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떤 분이 우리가 점수 따먹는 일은 아니죠. 크게 보면 점수 따먹는 일은 아니잖아요. 작게 보면 내가 와서 뭐 자취경치 30대 30 수당 따먹고 70대 70 수당 따먹고 하면서 내가 계속 후원수당 받아가는 일이고 네, 승급에서 직급수당 받아가는 일이지만 크게 보면 큰 사업인 거잖아 이게. 그래서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사업으로 보고 일을 해라 이렇게 했더니 점수를 열심히 맞춰먹던 그 사람이 그날 이후로 점수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내가 끊임없이 계속 제품을 전달을 하고 고객을 끊임없이 만나고 계속 리크루팅하고 하면서 파일업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점수를 계속 여기서 뭔가 끊임없이 점수가 들어가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깨워가지고 점수가 일어나게 뭐 동행을 하거나 뭐 해서 막 받쳐주든지 여러분들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제품을 전달을 해서 고객 관리를 해서 여기에 계속 포인트를 넣어줬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이 되겠네. 자꾸만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고 점수 포인트가 뜨는 걸 보니까 요즘에 앱 다 깔아주잖아요. 가입하자마자. 그럼 좌우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자기가 가입이 돼 있는데 자기는 호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막 계속 자체에서 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열어볼 때마다 계속 포인트가 뭔가가 계속 올라오네. 크든 작든 뭔가가 단단한 거라도 계속 올라온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을 당장 안 하고 있어도 계속 그걸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업을 할 마음을 먹고 여기서 하고 이렇게 정착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이게 점수 맞춰먹는 사업이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뭐 점수할 일이 뭐 있어. 나중에 그냥 사람이 크게 나왔을 때 하지. 직급 갈 때 한 방에 해버리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평소에 잔잔한 매출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뭔가 움직이지 있지 않으면 죽은 조직이죠. 죽은 조직이지 뭐예요. 승급할 때만 점수가 전체가 떠버리고 안 하고 있을 때는 다 죽어 있어. 이게 죽은 조직이지. 이 사업이 끊임없이 계속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살아서 팽팽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워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내가 그래 나는 큰 비전을 보고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고작 30대 30 따먹고 있을 수 있냐 하고 딱 손발을 놔버리면 여러분들 조직도 조용히 다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의 의미를 잘 좀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점수 따먹는 거에 연연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왜 점수가 안 내려오냐, 점수 하나 더 줬냐 안 줬냐 이걸로 지지고 볶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큰 사업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되 열심히 내가 점수를 받쳐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위에서 같이 함께 파트너들 그 라인이 움직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개인적인 성격을 다 감추고 내 파트너와 스폰서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오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해하는 사업이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에는 버거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혼자 다니기도 버겁죠. 이 틀에 갇혀있지 않다가 자유분방에 살다가 애터미를 알아가지고 비전을 보고 나니까 매일 출근해야 돼. 예. 그래서 막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다가 리크루팅을 한 명 했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다니는 것도 겨우 됐는데 한 명이 또 이렇게 이제 막 폭이 하나 생기니까 요 사람까지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애를 하나 낳으면 어때? 애 낳으면 금이야 옥이야 막 금지옥이로 키우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냥 어디가 그냥 다칠세라 뭐할세라 막 엉덩이를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잖아요. 둘라면 둘란대로. 근데 점점 애가 많아지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더 들어가고 내가 이 부양해야 되는 책임도 더 커지고 내 손도 더 많이 가고 많아지니까 스트레스 더 받고 점점 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애 열나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아이고 그냥 처음에는 막 어디 다 넘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벌벌 떨다가 그냥 지가 알아서 기어다니다 걸어다니겠지 하고 내비두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한두 명 있을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시끄러워 감정 싸움만 해. 근데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묻혀가지고요 일하는 분위기로 흡수돼가지고 그 중에 많은 인원 중에 일부 인원이 정말 똘똘 뭉쳐서 일을 하잖아요. 나머지 인원도 그쪽으로 흡수가 돼요. 이게 우리 센터가 많은 사람이 아침에 200명씩이 출근해가지고 딱 이 틀을 갖추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흡수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10명이 앉아서 교육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명이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 하나가 오면요. 천방지축 난립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조회 시간도 막 바뀌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파트너한테 시달릴 수도 있고 엄청 키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내가 파트너를 한 명, 두 명 있을 때는 고달팠는데 많아져가지고 이제 큰딸이 애기를 막내를 키우잖아. 그죠? 애들이 많으면 언니가 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듯이 조직이 많아지면 중간에 리더가 생기고 점점 커지는데 나중에 다 키워놨다고 생각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자식을 열어놔서 키워놨더니 딸랑 하나 낳아서 키워놔가지고 시집을 보냈더니 이게 불효자야. 시집 가고 남편한테 미쳐갖고 엄마를 돌보지도 않아. 네. 그런데 열을 나갖고 키울 때는 엄청 힘들었어. 시집장가를 보내놓고 났더니 이제 다 가르쳐서 결혼을 시켜놓고 직장을 보내고 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효도를 하지. 용돈을 줘도 반절만 해도 5명한테 들어올 것이고 네. 지그재그로 나를 여행을 보내줘도 이제 막 효도하는 자식들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여러분들이 힘들다니까요.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다 중간에 있는 팀장들이 자기 일을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테이블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미팅을 좀 마무리를 해줄까 싶어서 앉으려고 해도 자기들끼리 너무 잘하고 있대. 너무 잘하고 있대. 본인이 할 일이 없대. 할 일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가 힘드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좀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금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쥐소리 새소리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쳐야 된다. 루즈를 여기다 바르지 마시고 여기다 바르시고 타잔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터미를 안 밀고 전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성공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귀에 들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미쳐보시자고요. 미쳐보시자고요. 네. 난 오늘부터 한번 미쳐보겠다. 미쳐보겠다. 별로 안 미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난 오늘부터 타잔 옷을 입고 돌아다니겠다. 진짜로 미쳐보세요. 오로지 여기에
만약에 애터미만 있고 내 목표가 정확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단기간에 성공 구조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애터미가 엄청 빠르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자 쇼핑몰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막 논이 나오고 뭐 나오고 이제 막 난리 납니다. 애터미 카드 나오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룰루란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야 골라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자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끝나시면 또 팀 미팅 돌아가면서 이렇게 팀 미팅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다 어떻게 해서 나가야 돼요? 미쳐서 놀아주시면 미쳐서 놀아주시면 합니다. 네, 다 같이 애터미에서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